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빠 여자친구, 그러니까 예비 새언니가 인사를 왔다 갔습니다. 오빠가 예비 새언니를 데려다 준다고 나가자마자 엄마가 불만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난 무슨 거인이 들어오는 줄 알았네. 거인은 무슨 거인이야. 난 키가 커서 부럽던데. 키가 커도 보통 커야지. 너무 크잖아. 엄마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예비 새언니가 큰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거거든. 제가 엄마 말을 정정하자 엄마가 짜증스레 쏘아붙였어요. 난 그렇다 쳐도 네가 작긴 뭐가 작아? 엄마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작거든. 너 정도면 정상 키지? 얘가 뭔 소리라는 거야. 하물며 네 외가에 가면 넌 장신이거든. 평소에도 엄마는 우기기 대마왕으로 당신 편한 대로 생각하기로 유명했기에 제가 다시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거야 외가 가족들이 워낙 작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예비 새언니 키 가지고 괜히 심통 부리지 마. 내가 심통을 부리긴 무슨 심통을 부렸다고 그래. 이거 왜 이러셔. 다른 것도 아니고 예비 새언니 키 가지고 계속 딴지 걸고 있잖아. 키가 커도 너무 크니까 그렇지. 네 오빠보다 키가 큰데 내가 뭐라고 안 하게 생겼어? 거기다 골격 자체가 어찌나 큰지 무슨 거인 같잖아. 엄마가 다시 우겨대는 모습에 저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오빠가 작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괜히 반대한다 뭐한다 그런 말 꺼내지도 마. 그동안 오빠도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으면 키 큰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노래를 불렀겠어? 다 필요 없고 난 결사반대야. 아무리 그래도 남자보다 키가 큰 건 좀 그렇지. 엄마가 계속 그렇게 억지 부리면 나중에 엄마만 힘들어지니까 잘 생각하고 행동해. 나만 힘들어진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오빠가 예비 새언니한테 완전 푹 빠져있던데 엄마가 계속 반대한다고 하면 엄마 얼굴 안 보고 산다고 할 수도 있어. 오빠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좋게 축하해줘. 그동안 엄마 억지에 진저리를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제가 진지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만 역시나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엄마의 반대가 시작됐습니다. 그 바람에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이 시끌시끌해졌는데요. 난 절대 허락 못해. 그러니까 걔랑 헤어지고 선볼 생각이나 해.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다른 것도 아니고 나보다 키가 크다고 헤어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키뿐만이 아니라 골격이 무슨 거인 같잖아. 내가 웬만해야 말을 안 하지. 거기다 밥 먹을 때 보니까 손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던데 혹여나 결혼하고 나서 살다가 그 손으로 네 뺨이라도 올려붙이면 너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한다니까. 엄마, 유진이 그런 사람 아니야. 유진이가 왜 내 뺨을 올려붙이겠어. 그러니까 제발 쓸데없는 고집 좀 피우지 마. 내가 볼 때는 걔한테 맞는 웨딩드레스도 없을 것 같아. 아니 남자도 아니고 무슨 여자가 어깨가 딱 벌어져서는 옆에 와서 서 있으면 무슨 경호원 같다니까. 그건 학교 다닐 때 유진이가 배구 선수를 해서 그렇다고 했잖아. 운동하다가 중간에 다쳐서 그만뒀다고 했잖아. 엄마와 오빠가 쉼없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빠 입에서 배구 선수라는 말이 터져나오자마자 엄마가 다시 버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구한 그 손으로 네 뺨을 올려붙이기라도 해봐. 애인간한 남자들도 다 픽픽 쓰러질걸? 아니 유진이가 왜 내 뺨을 올려붙이냐고. 유진이 완전 착한 사람이야. 암튼 난 절대 찬성 못해. 결혼할 거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 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참이니까. 엄마가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오빠도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만 보고 있던 아빠가 숨을 고르는 모습에 제가 걱정스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이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다른 것도 아니고 키가 크다고 결혼을 반대하는 게 어딨어. 그리고 예비 새언니 키가 좀 큰 건 맞는데 그것보다 우리 집 사람들이 키가 작은 게 더 문제 같거든. 사실 난 키 큰 새언니가 오히려 좋아. 조카들 태어나면 우리처럼 키 걱정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말 좀 잘해봐. 제가 아빠를 설득했는데요. 땅이 꺼져라 긴 한숨만 내쉬던 아빠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네 엄마 성격이 까탈스러운 건
나도 잘 아는데.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저 정도면 완전 억지지. 그래, 그건 아빠도 잘 아는데 니들도 알다시피 아빠가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많다 보니 선뜻 나서지를 못하겠네. 미안한 거라니? 뭘 말하는 거야? 니들 할머니 아파서 한참을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병수발을 네 엄마가 다 했잖아. 그것만으로도 난 네 엄마한테 평생 잘하고 살아야 하거든. 순간 아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고 그 모든 병간호를 엄마 혼자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회사를 다녀야 했기에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병원에서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간병인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당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내가 병간호 할게. 병간호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던데 괜찮겠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그렇게 아량이 넓은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을 낳아주신 어머님인데 그래야 당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야. 내가 당신 잘 아는데 간병인한테 맡겨두면 당신 발 뻗고 잠도 못 잘 거잖아. 그러니 내가 병간호 하는 게 맞아. 거기다 어머님 성격 엄청 까다로우신데 병간호 할 사람 찾기도 힘들걸. 당신한테 정말 고맙고 미안해. 저는 그날 처음 아빠의 눈물을 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할머니 건강이 악화되고부터 아빠 홀로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엄마는 1년 가까이 할머니 병수발을 했지만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런 엄마에게 평생토록 충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또한 그 부분을 대단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랬기에 가끔가다 고집을 피워가며 억지를 피워대는 모습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지만 대부분은 참고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비 새언니를 반대하는 엄마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다시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아빠, 내가 볼 때는 오빠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할 것 같거든? 근데 이러다 엄마 아빠랑 척지고 살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잘 설득 좀 해봐. 우선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네 엄마 조금 진정되면 상황 보고 며칠 있다가 아빠가 잘 말해볼게.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아빠가 잘 설득 좀 해줘. 난 예비새 언니 완전 대찬성이야. 아빠 키가 작은 키는 아니지만 우리가 키가 작다 보니까 어디 가도 조금씩 위축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거든. 큰 집만 가더라도 다들 키가 큰 편이라 오빠랑 난 왠지 모르게 주눅 들고 그랬거든. 근데 엄마가 반대를 하는 게 좀 의외이긴 해. 대부분 키가 작으면 키 큰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잖아. 네 엄마 입장에서는 혹시나 네 오빠가 기죽을까봐 그러는 것 같아. 예비새 언니 보니까 그럴 사람 같아 보이진 않던데. 암튼 아빠가 잘 설득해봐. 제 말에 아빠가 수심이 깃든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오빠의 냉전은 계속되었고 집안의 냉기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아빠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아빠,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는 거야? 네 엄마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다고 해서 반차 내고 병원 다녀왔어.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그래? 감기 몸살이라는데 장염까지 같이 온 모양이야. 병원에서 지어준 약 먹고 잠들었는데 내내 잠만 자네. 그동안 오빠랑 내내 기싸움하느라 스트레스 받았던 모양이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큰일이다. 엄마 설득도 못 해본 거지. 오늘 내일 말 좀 꺼내볼까 했더니 저러고 알아 누워버렸잖아. 며칠 더 지켜보다가 한번 말 꺼내봐야지. 그때쯤 아빠도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는데요. 엄마와 오빠 사이에서 많이 힘들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 아빠가 안쓰러워 보여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밥 먹은 거야? 아까 네 엄마 흰죽 써주면서 대충 때우긴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배고픈 줄도 모르겠다. 그럴수록 잘 챙겨 먹어야지. 내가 아빠 좋아하는 치킨 배달시킬게. 네 엄마 아파서 누워있는데 치킨은 무슨 치킨이야.
아빠 입맛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아빠가 잘 먹고 그래야 하는 거야. 배달 시킬 테니까 치킨에 맥주 한 잔해.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제 말에 아빠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집에 들어온 오빠에게도 엄마가 아프다고 말했어요. 오빠 화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몰아붙이지는 마. 다른 것도 아니고 키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나도 오빠랑 같은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근데 엄마가 우리보다 키가 더 작잖아.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새언니가 더 거대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인이다 뭐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런가? 그냥 내 생각일 뿐인데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여.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비 새언니랑 만나는 시간을 좀 늘려보면 어떨까? 지금도 난리를 치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건 내가 아빠랑 잘 상의해볼게. 암튼 우선은 엄마 아프니까 당분간은 오빠도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 알았어. 그리고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제 말에 쑥스러운 듯 오빠가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오빠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으로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아빠와 제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았고 엄마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 친구 윤주 알지? 윤주가 부산 가려고 펜션을 예약했다는데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다나 봐. 근데 취소하면 위약금 엄청 많이 물게 된다면서 나보고 가족들이랑 같이 다녀오라고 하더라고. 윤주가? 엄마 아픈데 병문안도 못 와봤다면서 미안해서 더 그런 모양이야. 감기 몸살인데 병문안은 무슨 병문안이야. 그나저나 윤주는 보면 볼수록 참 착한 것 같아. 말만이라도 고맙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오랜만에 가족끼리 바람이나 쐬고 올까?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하는데 너무 아깝잖아. 다들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 주말인데 시간은 괜찮지. 엄마 몸도 안 좋았었는데 바람 쐬고 오면 좋잖아. 그럼 윤주한테 우리가 간다고 할게. 그럼 그러던지. 엄마가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잠시 후 아빠가 제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와서 물었어요. 근데 예비 며느리도 같이 갈 거라는 말을 언제 꺼내지? 그건 미리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당일날 예비 새언니가 와서 같이 간다고 하면 예비 새언니 면전에 대놓고 뭐라고는 못할 거야. 알았어. 이번에 일이 잘 풀려야 할 텐데. 아빠가 걱정스레 말하고는 방을 나갔는데요. 그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칠 뒤 주말이 됐고 계획했던 대로 부산으로 출발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갔더니 예비 새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비 새언니를 보자마자 엄마 표정이 굳어졌지만 제가 반가운 듯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엄마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어찌나 고맙던지 내가 같이 가자고 했어. 이러다 차 막히겠다. 얼른 출발하자. 라며 우리는 아빠 차에 올라탔고 오빠와 예비 새언니는 오빠 차를 탔는데요. 차에 타자마자 엄마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어요. 가족 여행 가는데 쟤는 뭐하러 불렀어? 언니가 엄마 걱정 엄청 많이 했다고 아까도 말했잖아.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내가 불렀어.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만 이해해줘. 아빠가 엄마 좋아하는 목걸이 하나 사라고 해서 내가 사왔는데 화 풀고 즐겁게 지내다 오자. 뭐? 목걸이를 샀단 말이야? 아빠가 엄마 기분 전환해주고 싶다고 하나 사오라고 하더라고. 제가 엄마에게 목걸이를 건넸는데요. 목걸이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지만 목걸이로 인해 엄마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후 펜션에 도착을 했고 사전에 알아둔 부산 맛집에서 식사를 한 뒤 펜션에 돌아와서 와인도 한 잔씩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엄마가 대놓고 예비 새언니에게 함부로 하진 않았어요. 물론 밝은 표정은 아니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비 새언니에게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그때쯤 저는 잠이 안 와서 소파에서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두 잠이 들었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부모님이 자던 방에서 아빠가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제가 놀란 채 방으로 뛰어들어갔는데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는 못 보냅니다. 절대 못 데려가요. 여보, 왜 그래? 눈 좀 떠봐. 엄마가 아빠를 흔들어 깨웠고 아빠가 화들짝 놀란 채 눈을 떴는데요. 엄마를 보자마자 아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괜찮은 거지? 난 괜찮은데 당신이야말로 괜찮은 거야? 아유, 10년 감수했네. 꿈이었네, 꿈이었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질문에 아빠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는데요. 오빠와 예비 새언니도 화들짝 놀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진아, 네가 생명의 은인이다. 도와줘서 진짜 고맙다. 너 아니었음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빠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예비 새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예비 새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저기 제가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한 게 없긴 왜 없어. 너 아니었음 저승사자가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갈 뻔했는데. 뭐? 저승사자? 아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승사자라는 말에 어찌나 놀랐던지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는데요. 아빠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말도 마라. 내가 지금 말이야 아주 무섭고 기가 막힌 꿈을 꿨지 뭐냐. 꿈에서 새카만 두루마기에 갓을 쓴 저승사자가 들어와서는 당신 어깨를 붙들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뭐? 저승사자가 나를? 그 와중에 당신은 못 간다고 막 내 팔을 잡고 늘어지지. 나는 저승사자한테 절대 못 데려간다고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유진이가 들어오더니 막아서더라 그 말이야. 네? 제가요? 그래. 네가 저승사자 앞을 딱 가로막더니 우리 어머니 절대 못 데려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비웃으면서 널 밀치려고 했거든. 근데 그 순간 네가 저승사자 뺨을 있는 대로 날려버렸지 뭐냐. 꿈인데도 쫙 하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나도 깜짝 놀랐는데 저승사자도 놀랐던지 한동안 정신이 나간 것처럼 멍이 서 있더라니까. 저기다 목이 타서 그런데 물 좀 가져다 줘. 아빠 말에 제가 물을 가져다 드렸는데요. 물을 들이키고 있던 아빠를 엄마가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빨리 말 좀 해봐. 당신이 그 저승사자 얼굴을 한번 봤어야 했는데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냐는 얼굴로 유진이를 노려보고 있더라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어디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닭? 요즘 집에 닭이 어딨어. 꿈인데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근데 닭이 우니까 저승사자가 허겁지겁 갓을 고쳐 쓰고는 연기처럼 사라지더라니까. 생긴 게 어찌나 무섭게 생겼던지 딱 보니 저승사자인지 알겠더라고. 아빠가 다시 물을 들이키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거짓말이면 내가 자다가 그런 장구대를 하겠어. 그렇게 연기를 잘했으면 내가 유명한 배우가 됐겠지. 맞아 엄마, 내가 거실에서 들었는데 진짜 장구대가 장난 아니었어. 근데 엄만 진짜 좋겠다. 갑자기 그건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아빠가 엄마 대신 아빠를 데리고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거기다 언니도 저승사자를 막았었다며. 그런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진짜 부럽다 부러워. 나도 꼭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해야겠어. 그리고 언니, 비록 꿈이지만 우리 엄마를 지켜줘서 정말 감사해요. 네? 저한테 고마워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긴 왜 아니에요. 우리 엄마 못 데려가게 저승사자 뺨따구를 날렸잖아요. 배구 선수 출신 언니 손에 그렇게 됐으니까 저승사자도 몇 주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암튼 이렇게 든든한 며느리가 있어서 엄만 진짜 좋겠다. 그렇게 제가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사실 그때쯤 엄마가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기에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도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우리가 계속 분위기를 띄우자
확실히 믿는 듯해 보였습니다. 다음날 펜션 밖에서 산책을 하던 아빠에게 시치미를 떼고 물었어요. 아빠, 연기 진짜 장난 아니던데? 이참에 배우로 직업을 전향해볼 생각은 없는 거야? 뭐? 배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새벽에 보니까 연기가 아주 수준급이던데 갑자기 저승사자 이야기를 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네. 이건 사전에 나하고도 얘기가 안 됐던 거잖아. 덕분에 엄마가 언니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 달라졌어. 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연기라니? 새벽에 아빠 연기한 거잖아. 그럼 넌 아빠 말을 안 믿었단 말이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뜬금없이 저승사자가 뭐야 저승사자가. 거기다 언니가 저승사자 뺨을 올려붙였다니 그 정도면 영화를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잖아.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난 꿈에서 본 거 그대로 말한 거야. 거짓말 아니야. 뭐? 그럼 진짜 저승사자가 나왔단 말이야? 새벽에 말한 그대로야. 꿈이 하도 생생해서 아빠도 지금 뒷골이 땡길 지경이야. 아빠가 뒷목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는데요. 어찌나 진지하게 말을 하던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은 미스테리한 일로 남았고 그날 이후 엄마가 새언니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빠가 만나는 사람마다 꿈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은 큰엄마한테도 꿈 이야기를 했고 큰엄마가 감탄하듯 입을 뗐습니다. 세상에나 들어보니 유진이랑 꼭 결혼시켜야겠네. 아무리 꿈이라고 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켜준 게 참 신기하네. 동서가 마음을 예쁘게 써서 복받은 거야. 어머님 살아생전에 동서가 극진하게 병간호해드렸으니 그에 맞는 효부 며느리가 들어온 거 아니겠어.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니까. 큰엄마 말에 엄마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졌습니다. 그 뒤 오빠와 새언니는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엄마는 어딜 가나 며느리 칭찬뿐인데요. 착한 새언니를 못 알아본 것을 많이 미안해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빠에게 제가 다시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빠, 새언니랑 오빠가 결혼까지 했으니까 이제 사실대로 털어놔봐. 아빠 꿈 얘기 그거 거짓말이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르는 게 약인 것도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근데 꿈에 저승사자가 나오긴 했어. 지금도 생생하거든. 라는 알 수 없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새언니와 함께 도깨비 드라마를 다시 보면서 문득 저승사자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